거기, 프린트 좀 받았죠. 예, 거기 민법 총칙이라는 자리, 거기, 민법을 좀 어떻게 엮어갈 건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들어가 봅시다. 사고 마인드가 됐나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법명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민법 및 뭐예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입니다. 여기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서. 오늘 계약서 몇 통 썼어요? 많이 쓰고 왔죠, 계약서. 계약서 뭐예요? 안 쓴 것 같죠? 많이 쓰고 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계약서 몇 통 썼는지 한번 봐봐요. 제가 이제, 전철을 타고 왔어요. 전철 타고 왔으면 뭐예요? 패스를 딱 떼야죠. 그럼 무슨 계약이에요? 운송계약입니다. 운송계약. 그래서 청량리 와서 또 뭘 끊었어요? 기차표를 끊었어요. 그럼 또 무슨 계약을 맺었죠? 운송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 벌써 2통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뭐예요? 원주역에 도착해서 뭐예요? 어디를 갔어요? 편의점으로 갔어요. 편의점에 뭐를 갔어요? 담배 사러 갔죠. 담배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저기 알았다 했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담배가 뭐예요? 담배를 달았다는 것은 담배를 쳤다는 것은 무슨 대차계약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 써놨어요? 소비대차계약입니다. 소비대차계약. 은행 가서 돈 빌리면 뭐라고 그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입니다. 소비대차계약이라는 것은 법무에 써서 없애버리는 걸 바로 소비대차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계약서 벌써 3통 썼나요? 또 어디 썼어요? 제가 이제 쭉 걸어서 어디로 왔어요? 학원으로 갔죠. 학원으로 가면 무슨 계약이 됐어요? 강사계약을 썼잖아요. 그러면 계약서를 몇 통 쓰고 온 거예요? 4통을 오늘 썼습니다. 많이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기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죠. 하나지만 소중함은 잘 모르잖아요. 계약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서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나가야죠. 이제 배웠으니까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계약이죠. 계약을 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죠. 재료가 뭐예요? 계약이 필요한 거 뭐예요? 재료가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청약이라는 것과 성약이라는 게 필요해요. 청약과 성약이 뭉치니까 바로 계약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이 형성되면 어떠한 뭐예요? 담배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좋겠죠. 거기에 대해서 청약을 했으면 알았다. 그런 의무관계. 그런 권리 의무관계가 바로 이런 의무가 하나 형성되고 있다는 걸 조심해 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법리로 구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그래서 다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거기 민법 정책 맨 앞에다가 우리 민법이라는 개념. 그러면 뭐예요? 어제 이틀을 배웠을 겁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민법. 민법이 뭐예요? 봐봐요. 또 민법 좀 모르잖아, 또. 민법이 뭐예요? 그랬더니 민법이 민법이지. 이러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민법이 뭔가 그러면 민민법이라는 요 개념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개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습 좀 해봅시다.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4개, 여기는 이제 2가지 개념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 거기 앞에다 요거 한번 써봐요. 권리. 이제 써봐요. 자기가 이제 권리라는 걸 썼으니까 권리를 한번 여백에다 써봐요. 권리가 뭐예요? 이제 2번째 하는데 권리라는 것은 뭐예요? 그거죠.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 다시 한번 더. 모든 법을 배울 때 권리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게 바로 권리라는 거. 그럼 이거 하나 또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권능이라는 거. 권능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를 이루는 사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자, 여기는 또 뭐가 필요하느냐, 이제. 민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적인 요소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권한이에요. 자, 권한.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외웠겠죠.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권능이라는 것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그러면 권한이 뭐예요, 권한? 권한이. 그렇죠. 법이 주는 이렇게 써놔봐요.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개념을 잡아야 돼요. 권한이라는 개념을 하나 잡고 들어가야 돼요. 자,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요거 네 가지 개념 사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요 네 가지 개념을 반드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놔야 됩니다. 요 두 가지 개념은 어때요? 낯설어요? 낯설지 않아요? 낯설지 않죠, 이제. 왜? 오전에도 배웠고.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권능이라는 것은 다시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한이란 누가 주는 거죠?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자,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바로 뭐예요? 권한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 써먹어 봅시다. 자, 권한은 뭡니까? 요거예요. 제가 요거 뭐예요? 지우개죠. 자, 지우개를 제가 여기, 자, 저쪽에다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점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소유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걸 지우개를 버릴 권한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바로 뭐예요? 권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죠. 무슨 권이에요? 소유권이죠. 그러면 요건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거는 어디에서 나온다? 소유권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뭐예요? 권한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바로 권한이라는 거. 이거는 특히 물권법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나중에. 자, 권한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대리권이라는 거예요. 대리권. 자, 우리 민법 정식에서 배우는 대리권이 바로 권한이 됩니다. 자, 권한이라는 것은 그럼 이렇게 줄 거나 봐요. 지위 또는 자격설이 뭐냐? 바로 권한이 된다. 그러면 대리권의 법적 성질은 지위 또는 자격설입니다. 법적 성질이. 그러면 대리권은 뭐라고 그러냐? 이걸 권한이라는 의미를 써주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저 민법을 개념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 지워보죠,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자, 권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요 4개의 개념에서 올해 80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엄청나게 밑바닥이 깔려있는 겁니다, 이게. 자, 권한이라는 것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렇게 쭉 숙제해놓고.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바로 뭡니까? 권한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이제. 자, 권리만 남겨놨네요. 자, 권리라는 다시 한번 숙제하자고요. 여기는 이제 기초반이니까 기초가 나중에 폭발력을 발휘해요. 폭발력을 발휘합니다. 자, 권리라는 것은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그러면 요 밑에 뭐가 있었죠? 권능이 있었죠. 권능이란 뭐예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자, 그러면 자,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자, 권한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렇게 이제 잡아둬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내려와 보죠. 자,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다시 크게. 권리라는 걸 딱 이렇게 써놔봐요. 권리라는 걸 박스를 써서. 자, 그러면 하나의 또 개념을 잡아내자고요. 자,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죠? 상대편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 권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자, 권리 의무 관계가 뭐냐? 권리 의무 관계. 이게 나중에 이제 권리 변동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놓고 갑시다. 또 개념 하나 잡고 나올 거 있어요. 자, 경우의 수가 3개가 있어요. 자, 권리가 있으면
상대방의 의무가 존재한다. 이게 경우의 수가 하나 나오죠. 자, 동전을 던지면 동전을 던져서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2개. 앞면과 뒷면. 주사위는 몇 개예요? 6개. 그렇죠? 그럼 여기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거. 경우의 수 하나 나오네요. 여기에서 자, 권리가 없는 대신에 의무가 존재하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3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시험 범위가 아닌 건 뭘까요? 몇 번일 것 같아요? 시험 범위. 봐봐요. 시험 범위도 모르죠. 자, 여기에 3번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X 쳐놓고요. 요거는 자, 법인의 공고 의무입니다. 법인의 공고 의무. 자, 그래서 법인은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 그래서 법인의 공고 의무 3번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시험 범위인데 2번에서 올해 몇 문제 출제되느냐? 수없이 출제되죠. 봐봐요. 자, 1번은 뭡니까?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죠? 의무.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원칙적인 측면이네. 근데 권리가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거. 이거는 A적 측면이네. A외라고 써놓으세요. A외. 자, 시험은 그러면 원칙에서 나와요? A에서 나와요? A에서 나오죠. 그러면 어제 이제 배웠으니까 두 사람을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을 쌍방이라고 그러는 거야. 쌍방. 쌍방이죠. 여기는 뭐예요? 권리 일방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하나 적어놔요. 뭐라고 써놨죠? 형성권이라는 게 탄생합니다. 그래서 형성권이 여러 각도에서 올해 출제가 됐다고. 한매변에서 출제됐죠. 가등기 출제됐죠. 그러니까 형성권이 뭐냐? 그러면 형성권은 A적 측면이라는 거네. 그래서 형성권이란 이렇게 써놓으세요. 일단. 자, 일방적 의사표시에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게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은 여러 각도에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부터 이제, 자, 권리라는 개념부터 서서히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게 무슨 건이다? 형성권이야. 여기는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일방이죠. 그러면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하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 이게 무슨 건이다?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센서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놔봐요. 얘를 이렇게 얘를 하나 만들어 놓자고요. 뭐라고 써놨죠? 전세금 정액 청구권이 있어요. 여기 무슨 건이죠? 뭐라고 써놨어요? 청구권이라 써놨죠. 이거는 청구권이 아니에요. 자, 주인이 전세금을 정액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럼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거는 청구권이지만 청구권이 아니라 무슨 건이에요? 형성권이라는 거. 자주 출제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전세금 정액 청구권은 청구권이라는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청구권이 아니라 무슨 건이다? 형성권. 이게 요거 형성권이라는 게 폭발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마음의 준비를 좀 해봐요. 원칙이 A예요. A외. 그러면 요 A라는 것은 뭘로 표현이 됩니까? 뭘로 표현이 돼요? A라는 것은. 우리 법학에서는 이렇게 표현돼요. A적 측면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특별이에요. 특별. 그러면 A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특별 영어는 암기를 하라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공부하실 때 이제 주안점이 생겨되네. 여기 무슨 특별법이 있죠? 민사특별법. 그럼 특별이라는 것은 A적 측면으로서 민사특별법은 결론적으로 암기를 해야 맞을 수 있다는 거야. 민사특별법은 암기 하나면 6문제를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민사특별법은 시간 날 때마다 자꾸 암기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법학에서 이제 A적 측면이다 그러면 특별법으로 빠져든다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우리 첫 시간에 뭐를 배웠느냐?
자, 올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여기에 이제 공시법과 관련돼서 한 3개 지문이 출제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다. 뭐라고 써놨죠? 특별은 뭐라는 거예요? A라는 거야. A는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 암기해야 돼. 그러면 특별이라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학에서 특별히 단어가 들어가면 이거는 암기 사유라는 거야, 암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에서 이제 권리라는 의미에서 점사 나오네요. 자, 이제 한번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지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암기를 좀,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밑그림을 그려놔야 돼.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야 됩니다. 자,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한다. 그렇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무슨 것? 형성권. 형성권이란 뭐예요?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권이다? 형성권. 형성권은 아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내용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결부가 된다고. 자, 그렇다면 이제 민법이라는 개념을 잡기 위해서 권리 의무 관계를 우리가 따져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늘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도 하나 이야기를 해야죠. 자, 이제 봐봐요. 자, 요 3가지 예를 이제 또 끌어봅시다. 자, 뭐라고 써놨어요? 야타가 어때? 권리 의무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타라는 것은 제가 지나가는 행위를 야타 그랬더니 안 탈 수도 있죠. 그러면 야타라는 것은 내가 탔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무슨 관계? 이거는 호의 관계라는 거야. 이거는 호의 관계입니다. 호의 관계. 자, 여기에서 뭐라고 써놨어요? 밥죠. 이거는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가 형성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혹시 여기 이제 남편한테 혹시 가서 밥 좀 챙겨봐. 밥 줘. 그러면 남편이 뭐예요? 네가 차려 먹어라.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부인과 남편은 부양 의무로서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남편한테 가서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나름대로. 야, 자, 그러면 혹시 자기야 밥 좀 챙겨줘봐. 자기가 챙겨주고 싶으면 밥 한 번 먹고 싶다. 그러면 너 그런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민법 840조 기타 중대한 사유로서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밥조라는 것은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 법률 관계. 이게 이제 법률 관계가 형성이 포섭이 되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써놨죠? 술 한잔. 야, 우리 술 한잔 하자 그랬더니 상대방이 하네. 너 나쁜 놈이네. 이렇게는 할 수 있죠. 그러면 술 한잔은 뭐예요? 법률 관계가 될 수 없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무슨 관계일까요? 이거 봐봐요. 야타는 무슨 관계? 허위 관계. 이거는 무슨 관계? 법률 관계. 이거는 바로 윤리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인간관계라는 거죠. 인간관계. 그러면 술 한잔 줬다 그러면 너는 인간성이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법률관계, 야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술 한잔은 뭐예요? 이거는 인간관계, 즉 윤리관계가 돼요. 야타는 무슨 관계? 호의관계. 그러면 호의관계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근데 호의관계로 이제 차를 탔어요. 차를 탔는데 교통사고가 나버려서 그때는 뭐예요? 법률 관계로 포섭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걸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이걸 이제 하나 걸어왔네요. 무슨 관계? 법률 관계. 이제 법률 관계에서 서서히 윤택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자, 그럼 상관은 이제 법률 관계가 뭐냐 한번 따져봐야죠. 법률 의무는 자 상대방이 권리가 있으면 상대방은 의무가 존재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읽어봐요. 이게 이제 법률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법률 관계라는 것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뭐에 의해서 규율되는 거죠? 읽어봐요.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으니까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자, 법률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의무 관계에서 이제 법률 관계를 찾아내고, 그러면 법에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가 바로 법률 관계다. 그러면 법률 관계는 한마디로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권리 의무 관계가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천천히 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 의미를 이제 따져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법이라는 개념을 이제 잡아내기 위해서 또 포섭할 게 있어요. 일단 법률 관계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잡고, 법률 관계라는 것은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 관계. 그래서 이게 바로 대표적인 무슨 관계다? 권리 의무 관계다. 자, 그러면 이제 권리 의무 관계와 법률 관계를 우리가 이제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법률 관계를 이제 포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적 요소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게 뭐예요? 좋아하는 것. 찌개 중에서 요게 좋아합니다. 뭘 좋아할까요? 이걸 되게 좋아해요. 자, 청국장을 좋아합니다. 자, 청국장이 이제 뭡니까? 청국장은 결론적으로 청국장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일단 청국장이 필요하겠죠. 자, 청국장.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호박도 들어가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가 들어가게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파습됩니다. 어때요? 보글보글 끓였더니, 자, 맛있다, 맛없다라는 결론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매겨보죠. 자, 청국장이다. 이거는 이제 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재료. 요 청국장이 뭐냐? 바로 요리가 됩니다. 그래서 재료, 요리, 그러면 맛있다, 맛없다. 이게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학문이라는 것은 포섭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져줘야 돼, 이제. 이름을 하나씩 져줘야 돼. 그러면 재료가 져야 청국장이라는 국이 맛있고요. 청국장에는 재고를 보글보글 끓여서 어떻게 되느냐. 맛있다, 맛없다라는 결론이 하나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뭘 걸어오느냐. 바로 계약이라는 걸 이제 걸어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아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 이 사람은 매수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사인이 되고, 이 사람을 사인이라고 그랬죠. 이 두 사람은 뭐라 그래? 당사자라는 결론이 하나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 개념을 하나 잡아내보죠. 민자가 무슨 민자예요? 백성. 백성이죠. 백성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백성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일반인이겠죠. 그럼 여기 이제 읽으면 민법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 읽어봐요. 뭐예요? 사인. 그러면 사인간을 규율하는 법. 이게 바로 민법. 민법이라는 개념이 하나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법이라는 것은 그러면 사인간. 그러니까 사인 대 사인. 그러면 사인간을 규율하는 법. 이게 바로 민법. 민법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법이라는 게 하나 탄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일반인. 사인간을 규율하는 뭐예요? 일반법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일반법.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따져놔야 돼요. 그럼 민법은 뭡니까? 바로 사법이면서 대표적으로 민법은 사법,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일반법이라는 의미를 써주게 돼요. 일반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인에 다 규율되는 법을 일반법이라는 말을 써주게 되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둘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이거예요. 바로 실체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법이라는 것은 요 사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그게 바로 실체관계거든. 그래서 실체법이라는 것은 요 실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사인 내용을 규율하는 법, 그래서 내용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요 실체라는 것은 뭐다? 내용이다. 자, 그러면 민법은 나왔네요. 무슨 법이에요? 사법이면서 일반법이면서 무슨 법? 실체법. 여기까지 이제 당겨놓고 이제 하나씩 이제 같이 잡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A가 B한테 집을 팔아라. 자, 사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청약이라는 거네. 청약. 아마 이 사람이 알았다. 뭐예요? 여기에 승낙이라는 거네요. 그럼 청약과 승낙의 불꽃이 되니까 바로 계약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아마 A는 뭐예요? B한테 무슨 등기해줄 의무가 있죠?
자,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있고 B는 잔금을 칠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랑 똑같아요. 요거랑 이제 매칭을 시켜봐요. 이렇게. 요거랑 똑같은 논리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학자가 이제 이름을 붙여줘야 돼. 제 이름이 갑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학자들이 이제 이론들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요걸 이제 이름을 하나 적어주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느냐. 이게 바로 법률 사실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계약을 뭐라고 그러냐. 이게 법률 요건이라는 걸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예요? 법률 효과라는 걸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관계가 형성되네. 읽어봐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 관계 속에서 이제 개념을 또 잡아내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법률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 요리에 갖다 대면 재료에 해당되는 거고, 요 법률 요건이 바로 요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맛있다 맛없다가 바로 법률 효과를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엊그제 배웠는데도 요건이 빠른지 사실이 빠른지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럼 눈으로 익혀요. 눈으로.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뭐예요? 시읒. 그렇죠. 이제 시읒도 모르네요. 자, 그럼 요거는 뭐예요? 이응.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히읗이 되죠. 그러면 시읒 다음에 이응이니까 이응 다음에 히읗이 되죠. 그러면 이제 사이즈 크기는 일단 머릿속에 익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법률 사실. 그 다음에 법률 요건. 그 다음에 법률 효과. 이제 익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법률 사실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잡아내면 돼요. 자, 법률 사실이란 관계 속에서 잡아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게 뭐라고 그런다? 법률 사실이야. 아주 간단하게 개입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요건. 자,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의 관계는 요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이거는 원인과 요거는 뭐의 관계다? 결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결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관계가 또 법률 효과의 관계는 그러면 뭔지를 우리가 따져봐요. 아까 요 사람이 권리가 있으면 상대편에 뭐가 있죠?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죠. 그게 이제 권리 변동이라는 의미를 써주게 돼요. 그래서 권리 변동. 권리 변동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다시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숙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법률 사실이란 이제 자주 같이 한번 개념을 한번 잡아요. 무턱대고 오지 말고요. 법률 사실이란 읽어봐요.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걸 뭐라 그래? 법률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거꾸로 읽으면 돼요.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 요건이란 읽어봐요. 법률 효과의 원인이 되는 것. 나왔죠? 그러면 법률 효과란 그럼 뭘까요? 법률 요건의 결과가 바로 뭐예요? 법률 효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나가네요. 그러면 법률 요건이란 그러면 법률 요건이란 그러면 뭐가 거꾸로 읽어주면 된다니까. 법률 효과의 원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법률 요건. 자, 그러면 법률 효과란 그러면 법률 요건의 결과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법률 효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잡을 수 있네요. 법률 요건이란. 자, 법률 요건이란 법률 효과의 원인. 이게 바로 요건입니다. 꼭 숙제해야 돼요. 그러면 법률 효과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법률 요건의 결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학창시절에 가서 배울 때 뭐예요? 읽어봐요. 무슨 관계다? 인과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나름대로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만들어내요. 단어를 만들어내면 돼요. 자, 가만히 보니까 법률 요건은 그러면 뭘로 구성되어 있냐 그랬더니 요 청약과 의사, 청약과 승낙으로 구성되어 있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제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학자들이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뭐라요?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뭘 필수 불가결 하느냐? 어사표시. 얘네들이 어사표시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상속. 상속은 어때요?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말하면 돌아가요? 아니죠. 그러면 상속은 어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따져봤더니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법률 규정.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 요건은 대표적으로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뭐예요? 법률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 행위는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한 요소가 무슨 행위다? 법률 행위다.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 이제 저희가 하나씩 이제 관계를 형성해 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이게 자꾸 관계를 따지지 않고 자기가 뭡니까? 자기가 관계를 따지지 않고 자기가 자꾸 애우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 관계에서 자기가 개념 정리를 하라고 다시 한번. 자, 요걸 머릿속에 완전히 부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법률 사실이란 다시 한번 외워봐요.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게 뭐예요? 법률 사실. 그러면 법률 요건은 필수 뭐예요? 뭘로 구성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럼 법률 행위를 따져봤더니 대표적으로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무슨 행위예요? 법률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죠, 이제. 그러면 법률 요건이란 거꾸로만 읽어요. 법률 효과의 원인, 법률 요건이에요. 그러면 법률 효과는 뭡니까? 법률 요건의 결과가 뭐예요? 법률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강의 듣는 사람은 이게 진짜 힘듭니다. 사실 따지고 본다면. 그러니까 요 관계를 다시 한번 따져보고 이제 시험 문제 나가요. 이제 자기가 여기에서 이제 문장을 자유롭게 구상해봐요. 자, 이 지문이 맞나 봐봐요, 이제. 내가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이런 걸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거 봐요. 청약은 법률 요건이다. 어때? X잖아. 청약은 뭐예요? 법률 사실이 되는 거지.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청약은 법률 요건이 아니에요. 법률 사실이 되는 거지. 그러면 봐봐요.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청약은 법률 사실이죠. 맞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청약은 의사표시다. 맞아? 네, 청약은 의사표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또 한번 어때요? 어때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어때요? 맞죠? 자,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헷갈려요. 그러면 눈으로 익혀요. 법률 사실.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 됩니다. 자, 그럼 봐봐요. 이렇게 지문이 만들어지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의사표시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 요건이다. 어때요? 법률 요건이다. X가 되죠.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 아니라 뭐예요? 법률 사실이라. 그러니까 이런 지문에서, 이런 관계에서 이제 지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처음에 이걸 정립을 못하면 맨날 밥만 먹으면 헷갈린다라는 거야. 밥만 먹으면. 다시 이 관계를 우리가 따져놓고 이제 들어가셔야 돼.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관계.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럼 시험 문제. 계약은 법률 사실이다. 어때? X죠. 계약은 뭐예요? 법률 요건이라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걸 딱 정립을 해놔야 돼. 등록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요. 자, 청약과 선약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 계약은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의 대표 주제는 법률 행위와 뭐예요? 법률 규정이 있어. 근데 법률 행위는 뭘 필수 불가결로 하느냐?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한다는 겁니다. 요 관계. 그러면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 그러면 항상 요 관계를 따져놓고, 그러면 요걸 가져놓고 우리 형님, 누님들이 요렇게 연결을 못 지어놓는 거예요. 못 지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요 관계에서 자기가 자유자재로 구사를 다시 한번 요렇게 지어서 또 들었으니까 한번 자기가 완성을 시켜봐요. 요 문장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가만 천천히 해볼게요. 의사 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OX. 자, 의사 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어때요? X가 되죠. 의사 표시는 법률 요건이 아니라 법률 사실이라니까. 또 봐봐요. 금방 헷갈리죠. 그러니까 의사 표시는 법률 사실이지 법률 요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어사표시, 법률 사실. 그래서 사를 맺혀놓고. 그럼 청약은 어사표시다. OX. 오죠. 청약은 어사표시다. 맞죠? 청약은 법률 사실이다. 오죠. 청약은 법률 여건이다. 어때? X. 청약은 법률 여건이 아니라 뭐예요? 법률 사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나니까 이 지문만 나오면 어쩔 요런 기초적인 의미인데도 나중에 헷갈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 더 적어볼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은 법률 사실이다. OX. X죠. 계약은 법률 사실이 아니라 법률 여건. 이제 요 사실과 여건과 효과의 관계 머릿속에 이제 정립을 했죠. 그러니까 요 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자, 요걸 이제 지웠어요. 그럼 요 관계를 다시 한번 다져가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아무래도 여기 이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게 리갈 마인드예요. 그러면 청국장이라는 요리는 법률 여건이라는 거야. 요리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재료가 해당되는 게 무슨 사실이다? 법률 사실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맛있다, 맛없다가 결론적으로 법률 효과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청약과 승낙을 뭐라 그래요? 청약과 승낙은 법률 사실, 계약은 법률 여건. 그러면 A가 권리가 있으면 이런 권리가 있으면 이것은 무슨 관계? 의무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무슨 관계냐? 아까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또 까먹었네. 무슨 관계? 법률 관계. 법률 관계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무슨 관계? 생활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법률 관계는 그러면 이 사람이 권리가 있으면 이 사람이 의무가 있죠. 그러면 법률 관계는 결론적으로 권리 의무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권리 의무 관계. 그러면 권리 의무 관계에서 권리가 변동하고 있다. 그게 바로 권리 변동이라는 의미가 빠져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권리 변동은 또 이렇게 이제 배우게 돼요. 좀 이따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생로병사. 생자가 뭐예요? 출생. 로가 뭐예요? 물고, 병들고, 사망한 거. 인간의 생로병사가 뭐예요? 한 3단계가 있잖아요. 출생해서 늙고, 병들고, 사망한 거. 그렇죠, 사망. 자연인 사망하면 권리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물건을 권리 변동할 때 뭘 배우느냐? 바로 권리 변동은 바로 취득, 자, 변경, 자, 소멸이라는 요 단계, 세 가지 과정을 갖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취득, 변경, 소멸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득실, 변경이다. 그러면 취득은 이제 다시 나눠져. 그건 좀 이따 하고요. 일단 요거부터 우리는 첫 시간에는 요거부터 정립을 해주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할 때, 자, 그러면 청약과 승낙을 이제 뭐라고 그래요? 다시 이제 복사. 무슨 사실? 법률 사실. 요거는 법률 여건. 요거는 뭐예요? 법률 효과라는 거. 요 관계를 정립해주고. 그러면 법률 여건에서는 법률 여건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두 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법률 행위는 뭘 필수 불가결로 한다? 의사 표시. 이런 의미가 이제 전개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형성되는 게 민법, 사법이며 일반법이며 실체법이다. 그 관계를 따져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관계에서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 한번 프린트해서 권리 변동이 일반으로서. 자, 자, 법률 관계라는 의미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자고요. 자, 법률 관계. 그럼 뭐라고 써놨어요, 이제? 마무리. 사람의 생활 관계 가운데에서 읽어봐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 이게 무슨 관계? 법률 관계다. 이번에 법률 관계는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자와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자로서 나타나는 바. 전자의 지위를 뭐라 그래? 의무. 후자의 지위를 뭐라 그래? 권리. 그래서 법률 관계를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무슨 관계다? 권리, 의무 관계. 자,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이제 앞으로 이제 책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요약집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다 테스트 해봤어요.
요 요약집만 잘 봐도 몇 점 나오더냐. 뭐 7, 80점 다 나오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요 정도 정리만 잘해놔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집의 명점은 뭐예요? 짤막짤막하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에 대해서만 딱딱 정확하게 확인해 주는 거. 이거 요약집이에요. 근데 기본서는 요걸 풀어헤쳐 주는 거야. 지금 우리 기본서에서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무슨 관계예요? 법률관계. 그럼 법률관계는 우리 기본서를 나중에 받아보면 기본서에는 뭐예요? 한 3페이지 정도 법률관계를 설명을 쭉 해놨다라는 거야. 그래서 법률관계, 무슨 의무관계라고 써놨죠? 권리의무관계. 근데 우리 3페이지를 요약집에는 딱 2개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법률관계를 결론적으로 무슨 관계다? 권리의무관계다. 자, 3번을 가볼까요? 자, 법률관계는 권리를 중심으로 파악하며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줄쳐놓고요. 진하게 칠해놨죠. 발생, 변경, 소멸의 모습으로는 아는데 이를 총체하여 무슨 변동이다? 권리 변동이다.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을 뭐라고 그러느냐? 앞으로 읽어봐요. 자, 득실 변경이다 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근데 우리 형님, 누님들은 득실 변경하고 득실 변경이 뭔지도 모르고 득실 변경이에요. 자, 득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취득, 변경, 소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변경, 소멸을 간단하게 절칭해서 뭐라고 그래요? 득실 변경. 그러면 이 득실 변경을 두자로 본점은 뭐냐? 바로 변동이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이걸 무슨 변동이다? 권리 변동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물권법으로 가면 뭐가 돼요? 물건의 변동이 되는 거야. 채권에 가면 채권의 변동이 돼. 그러면 물건의 변동도 뭐예요? 물건의 변동도 읽어봐요. 취득, 변경, 소멸. 채권도 취득, 변경, 소멸. 이렇게 이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이라는 것은 뭐냐? 민법의 공통점을 민법 총칙에 끌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관계라는 개념 다시 한번 차근차근 갖고 법률관계라는 것은 이번에 무슨 관계다? 권리의무관계라는 거 다시 잡고 그러면 권리의무관계는 결론적으로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 그래서 득실, 변경으로서 이걸 무슨 변동이라고 그런다? 권리 변동. 자, 그래서 이제 기본서, 우리 이제 기본서에는 그러면 6페이지를 지금 3줄로 처리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자, 설명을 안 들으면 요약집은 좀 어려워요. 그래도 딱딱 정리해 두는 게 포인트라는 거 다시 한번 잡고요. 자, 그러면 제 2절 밑으로 한번 가봐요. 자, 밑으로 가니까 권리 변동의 원인 나와 있네. 자, 법률 사실. 자, 갑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팔겠다는 청약 동그라미. 청약을 하고 일이 대해서 뭐예요? 승낙. 그러면 청약과 승낙을 뭐라 그래? 이제 무슨 청약과 승낙을 뭐라 그런다? 법률 사실. 자, 이번에 법률 조건으로서 각각 어느 사이에 매매 계약에서 계약 동그라미. 계약이 성립하게 됐다. 그래서 계약이 바로 법률 요건이라는 겁니다. 3번은 법률 효과로서 갑을 간액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갖게 되고 갑은 어른에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갖게 된다. 그래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자, 청강이 헷갈리는 사람은 이걸로 딱 머릿속에 눈으로 익혀요. 자, 법률 사실에서 제일 빠른 것은 뭐예요? 시읒 다음에 뭐예요? 이응 다음에 기읒. 근데 그 사이즈는 결정이 됐죠. 아까 식사하면서 법률 요건이 큰지 법률 사실이 큰지 잘 헷갈리는 사람이 또 몇 번 아까 이야기하시대요. 한번 눈으로 해서 시읒 다음에 이응 다음에 뭐예요? 기읒으로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 관계는 이제 머릿속에 딱 기억하면서 이제 나머지 사항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리걸 마인드를 형성하고 이제 잠시 쉬었다 들어가자고요.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건과 효과를 왜 배우느냐? 요건과 효과를 왜 배울까요? 봤더니, 자, 요건과 효과를 왜 배웁니까? 그러면 10중 8구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중요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건과 효과를 왜 배울까요? 이유는 원인과 결과? 내가 봐요. 조문이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 있어. 자, 봐봐요. 자,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조문이야. 그러니까 조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라고 써놨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보통살인죄.
자, 우리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 이게 요건이라는 거야. 사람을 살해한 자는 7년 이하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요건과 효과를 배우느냐? 조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봐봐요.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보통 살인죄를 논하라 그랬더니, 자, 제가 이제 1학년 때, 자, 제가 석사기 받고 시간 강사로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교양 과목으로 법학을. 그럼 제가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보통 살인죄를 논하라 그랬더니 법대생과 비법대생의 차이가 나타나요. 봐봐요. 자, 법대생은 이렇게 비법대생하고 법대생의 차이점을 한번 봐봐요. 자, 근데 비법대생은 이렇게 보통 살인죄를 논하라 그랬더니 목차를 이렇게 써요. 봐봐요. 이렇게 써요. 근데 우리 법대생은 이렇게 안 씁니다. 법대생은 이렇게 써요. 목차를. 뭐라고 써놨어요? 효과로 쓴다고. 그래서 법대생의 답안지하고 비법대생의 답안지가 완전히 차이가 나타납니다. 목차 잡는 데에서 차이가 나타나요. 비법대생은 살인죄를 논하라 그랬더니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쓰고, 근데 우리 법대생은 뭐라고 쓰느냐? 읽어봐요. 의, 요건, 효과라고 써. 이렇게 목차를 잡아나간다고. 주관식은. 그러면 뭐예요? 의에서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의는 뭘 잡으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개념. 보통 살인죄의 개념을 쓰라는 겁니다. 보통 살인죄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며 어떠한 효과를 갖춰야 된다.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법률 요건하고 법률 효과를 왜 배운지도 모르고 배우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한번 봐봐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 민법 이론을 잘해도 60점이 나오고 조문만 잘 숙제해도 60점 이상이 나와. 판례만 잘 숙제해도 60점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은 요건과 효과를 왜 배우느냐? 이유를 알고나 배워야지. 그래서 법조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는 복습을 할 거예요. 복습을 하려고 그래요. 복습 5번. 자, 시간은 제가 잘못 맞춰서 그러는데.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할 때 뭘 배웠어요? 봐봐요. 첫 시간에도 뭘 시작하는지를 몰라요. 첫 시간에도. 자, 뭘 배웠어요? 또 까먹었다. 자, 권한. 요 네 가지 개념 다시 복습합니다. 권리란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자, 권능이란 뭐예요?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요거 의미를 잡아야 되고 반드시 잡아놔야 됩니다. 자, 상대편에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죠? 의무가 있죠. 그러면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무슨 것? 형성권. 그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 표시에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게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또 하나 배운 거는. 자, 법률 사실. 자, 법률 뭐예요? 요건. 그 다음에 법률 효과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법률 요건은 대표적으로 이제 요걸 정점으로 해서, 자, 법률 요건은 대표적으로 또 뭐예요? 자, 법률 행위. 법률 행위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법률 규정이 있다. 법률 규정. 그러면 법률 행위는 뭘 필수 불가결로 하는 거다? 의사 표시.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요 관계를 머릿속에 완전 와꾸를 잡아고.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법률 요건은 대표적으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별로 대표적인 법률 행위는 필수 불가결한 거. 무슨 표시? 의사 표시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해봐요. 자, 법률 사실이란. 자, 숙제해봐요. 법률 사실이란. 읽어봐요.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개념 나와야 돼요. 그러면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의 관계는, 요거는 뭐예요? 원인과 결과. 거꾸로만 읽어줘요. 법률 요건의 결과가 바로 법률 효과고, 법률 효과의 원인이 뭐예요? 법률 요건이다. 다시 한번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관계를 따져놓고, 그러면 요 관계만 따져주면 뭐예요?
민법 총칙의 체계가 이제 잡힙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이게 법률행위야. 법률행위는 이게 이제 물권법에 가면 물권행위로 빠져버려. 채권법으로 가면 채권행위, 공법으로 가면 공법상 행위로 빠지고요. 이 법률행위를 잘해야 모든 법을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등기법으로 가면 등기신청행위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그래서 우리 학자가 법률행위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는지. 뭐라고 써놨어요? 카멜레온. 왜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은 색깔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죠. 녹색에 가면 녹색으로 바뀌고. 그래서 이 법률행위도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는 거. 그 의미를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첫 시간은 우리 첫 시간은 몇 줄도 안 나갔는데 벌써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씩 따져 나가야 되고. 되도록이면 요 오후반은 이제 40분을 안 넘길 거예요. 그래서 딱딱 그래서 40분 수업에 10분 쉬고 40분 수업에 10분 쉬어요. 45분만 되면 이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시작하기를 끝을 외치기가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나름대로 여기 오후반이 참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식사하고 갔기 때문에 무슨 건이에요? 식곤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토요일날 오후반은 그냥 딱 나눠서 논점만 따기 하고 중요한 거 따기 하고 40분 해서 3시간만 딱 할 생각입니다. 그 3시간만 딱 참아줘요. 3시간은 좀 길었죠. 그러니까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쉬었다가 좀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죠.